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뉴스 집중 시간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를 골라 집중 분석하는 뉴스 집중 시간에는 한 뉴스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거 부정 파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인 조준호 4.12 총선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원장의 조사 결과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 사퇴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총국의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역선관위와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 또는 방치한 단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투표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 없이 사용하여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잘못 표기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등의 사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 이번 선거가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책임 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체 당원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 및 당 쇄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과거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를 연상시킬 만큼 부정선거 종합세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인터넷 모바일 투표 코드 조작이 있었습니다. 또 경기 동부 NL부직원의 선거구 위장 전입이 있었고 투표와 훔쳐보기를 통해 불리하면 인위적인 조작까지 진행했습니다. 대리 투표하기와 이중 투표하기, 여기에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투표함을 열어 결과가 불리하자 뒤늦게 자기파 후보의 지지표를 무더기로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정상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강행됐고 당 선관위와 사무총국, 선거사무원이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2012년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짓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소재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규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전체 당원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당 쇄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3일 이번 일로 실망을 드렸다. 상황과 이유가 어쨌든 책임자들의 맹성과 부정투표 관련자의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면화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진상조사를 끌어내고 통합진보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으로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통합진보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이자 부산시 금정구 의원인 이청호 의원입니다. 이 의원님은 선거 직후부터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비례대표 선거 부정 사실을 폭로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직원이 조직 내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하셨고 다행히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이청호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의원님. 이정희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대표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사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사퇴하는 거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부분 이제 조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다고 보거든요. 조준호 공동대표께서. 그래서 이제는 당원분들이 누구를 사퇴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분의 공동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지금까지 이 부정이 저질러진 거는 사실은 내분의 공동대표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질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권 세력들이 사실은 내분의 공동대표를 우롱하는 거죠.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국의 역사로 비유하면은 그
방관 정치를 했다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들을 기만한 거예요. 대표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적어도 그 파에 속해 있는 당권파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패권파하고 당권파는 다릅니다. 근데 그 세력에 있다고 하는 패권파 그 중에 패권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당권파인데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서 이정희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을 거예요. 했다라고 하면 이정희 대표가 이제까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걸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원들이 공동대표들한테 사퇴해라, 이정희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더 힘을 실어주고 당신들을 믿고 지지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부족한 부분들 누가 이 부정을 저질렀는지 어제 공동대표들이 조사를 하긴 했지만 밝히지 못한 게 2개가 있었죠. 그죠?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어떤 세력이 부정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공동대표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그거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게 책임 회피라는 거죠.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난 뒤에 어제 1차 조사였기 때문에 1차 조사 끝나고 2차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거를 저지른 부정 세력들을 찾아내서 당직에 있다는 사퇴시키고 그리고 영구 제명까지 시키고 난 뒤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 사퇴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자리에 연연하실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은 믿고 지지해줘서 이 일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사퇴해라 이런 것 자체는 진보당의 발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정희 대표의 즉각 사퇴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에 사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법 처리를 우려해서 그랬다는 추측도 있는데요. 당 차원 외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사법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누군가 고발을 한다라고 하면 사법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실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인 면에 있어서 그냥 해당 당사자님 이러면서 기각이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검찰에 넘긴다고 하면 검찰이 이 문제에 매달리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통합진보당 욕보이고 그다음에 유시민이나 심상정, 이정희 이런 사람들 불러가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듯이 욕보이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데 중화야. 네, 그런 우려도 있겠네요. 사법 처리보다는 당내 자정과 대안 마련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확정된 비례대표를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들은 그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목한 3명의 비례대표들 나는 부정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세력들을 그 후보들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부정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고 자기는 한 적 없다라고 하지만 이정희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정희 대표가 문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던 무영래라고 하는 보좌관이 보냈잖아요. 하지만 그 책임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문제도 자기들 세력이에요. 패권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경기동부라고 하던데 저는 경기동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패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패권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김재현이고 그게 이석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고 자기들끼리 그걸 해가지고 했다고 문제가 없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 그리고 3번인 김재현 당선자 그리고 관련 있는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핵심 당직자들은 사퇴하고
영구 출당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당내 주류의 배타적 독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제 요구사항은 제가 당 게시판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부분은 영역 명백하게 밝혀졌고 제가 이야기한 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당 내에도 국회의원들, 대권파 안에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그렇게 지역에서 선출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진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대권파가 아니라 당권파가 된 거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 뒤에서도 조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대권파예요. 오로지 앞에는 나서지 않지만 자기들의 내부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 이너서클, 자기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이번에 내세운 사람들이 내세워서 비례대표 당선이 된 게 저는 이번하고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부정까지 저질러 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면 그 부정을 저질러게 방조하고 도와준 제가 중앙당 사무국에 있고 중앙당의 그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조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당직을 탈퇴시키고 연구 전형을 시켜야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대충 해가지고 뭐 잠깐 자격 정지라든지 아니면 징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만들 거예요. 암은 제가 하기 위해서 아래 위로 8cm를 잘라요. 그렇게 할 때 암이 없어지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그 부분만 제거해서 암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시 다른 조직에 전이돼서 살아난다고요.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하고 있는 과정에 그 소스 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그걸 용인한 자체가 사실은 부정투표를 저지르게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문제였다라고 봐야죠. 지금까지 한 뉴스를 골라 집중 분석하는 뉴스 집중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의 김조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